안녕하세요. 서기와 령이의 신한적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난리 났어. 왜 이래? 푸딩이 오늘 산책해와가지고 되게 신났어 지금. 자, 잠깐 푸딩이를 좀 진정시키고 할까요? 네 그러죠. 진정했는데? 일로와 일로와. 가만히 있어, 너. 왜 이렇게 신났어? 신났어. 오늘 많이 놀아가지고 산책하고 신났어. 와가지고. 오늘은 신혼톡 부부공감 부제목이죠. 부부공감이에요. 부부공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같이 서기와 령이가 나눌 주제는요. 아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빠밤. 시작. 아이. 뭐지? 빠밤 그쵸, 이러면 하려니까. 아이예요? 아이 그냥.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닝 영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를 낱낱이 기록하려고 해요. 그러면 임신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일지 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던지자면 서기는 네. 우리가 지금 임신을 하자, 아이를 갖자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서기가 먼저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령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왜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좀 그거를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깊이 있게요. 네, 깊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얕게는 안 돼요. 깊이 있게. 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기? 우선은 그냥 얕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우선은 얕은 것부터 얘기해.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30 초반으로 지금 둘이서도 즐겁고 재밌고 그냥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 연세가 좀 됐었을 때 한 50, 60세 됐을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 또는 령인의 부모님 입장이 되었을 때 자식이 없었으면은 저 삶이 얼마나 좀 적적하지 않을까, 좀 공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우리를 되게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만 보고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되게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거든요. 행복감을 느끼죠. 우리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없었다면 60대가 됐었을 때 좀 되게 삶에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것 같다, 삶에 낙이 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키우고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나이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아이를 낳을 거면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한 30 중반대 정도 낳아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둘 정도를 생각하니까 많으면 그쵸. 셋인데 한 뭐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둘 정도 생각을 했었을 때 31이니까 31에 가져야지 이제 32에 낳고 그리고 또 한 1년 2년 쉬어서 또 34, 5 그쯤에 또 임신해서 또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따져 보니까는 지금 정도가 31 또는 32에 좀 이제 갖고 나와야지 이제 건강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해요. 왠지 좀 신문적으로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생각을 공유해야 되니까. 네. 지금 서기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내 나이가 되었고 지금 낳지 않으면은 어떠한 단계에서 또 둘째를 낳을 수 있고 어떠한 단계에서 내가 노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초점이 지금 서기가 얘기한 것처럼 초점이 다 우리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왜 낳게 됐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당연히 먼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가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거 말고 그거 외에 아이의 초점을 맞춰서 좀 왜 아이는 나와야 하는 걸까 이 세상에. 걔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적으로 안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가 있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나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만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걸까? 우리가 부모로서 왜 우리를 부모로 둔 그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이의 아이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그런 건 할게요. 있죠. 그 대신 어. 어쨌든 이것도 이제 나한테 초점을 맞춘 거고, 나이가 아이한테 바라는 것과 아이를 낳으려는 이유 정도가 되겠죠. 이유. 그쵸. 낳으려는 이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 근데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우리의 초점이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게 어. 아니고 뭐 사회에서 낳아야 된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네, 생각을 네, 네. 해보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생각을 안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야지. 아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가 생각해본 적 없잖아요. 저의 존재 이유 많이 생각해본 적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내 존재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임신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가 하도 점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되게 외적인 거에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아이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시간적, 금전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시점도 좀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원래 그냥 기본적인 루트였던 거예요. 루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커서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고 직장 다니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노후 있다가 은퇴하고 뭐 죽고, 이게 일반적인 루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생각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내가 뭐 생각을 해서 뭐 어디를 가고 어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는 내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아이도 지금은, 옛날에는 결혼과 아이도 거의 필수에 가까운데 요즘은 많이 선택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안 낳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결혼을 왜 해야 되고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그걸 진행을 해야지 그 방향성과 거기서 행복과 그 이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왜 낳는데, 왜 결혼했는지, 왜 아기를 낳는지 모르다 보니까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키우게 되기도 하고 내 삶 자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좀 사설이 길었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또 낳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뭐 독서하고 글쓰기, 책쓰기 이런 쪽이지만은, 그리고 저의 그 개념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개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은 것들, 또 제가 이루고 싶은 업적들, 과업들, 예를 들면 저는 책 쓰고 싶고 출판사를 차리고 싶고, 이렇게 한 출판사하고 책 쓰는 것들을 왜 하는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들을 내 세대에서 끝내고 싶지 않고 내 후대한테 전수하고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 정말 부러운 게, 일본은 그 3대째 같은 가게라고 5대째 전통을 이어온 가게들이 많잖아요. 네. 음식집도 있고 뭐 목공이 있고 뭐 이렇게 공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지금 이어받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가치, 그 엄청나게 그 대단한 그것을 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 출판사라고 치면,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결국에 자신의 대를 이어라. 대를 잇기 그렇죠. 위해서 그게 크죠, 우리 사실. 아이는 태어나야 한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게 이제 또 바람이죠. 바람인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 결국엔 지금도 초점은 사실 이제 나죠. 그쵸. 어. 나로 인한 아니, 나의 아이를 꿈이- 초점으로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를 초점을 어떻게 둬야 될지 그게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약간 맞아요. 그럼 나를 초점을 당연히 안 둘 수는 없죠. 내가 생각하는 건데 주체가 난데 나를 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약간 말이 성립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저도 맞아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아이가 왜 존재해야 될까? 우리 가정에 왜 있어야 할까? 를 생각하면 좀 다 답이 이기적인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약간 우리 가정 안에 행복한 자녀가 태어나면 그 행복이 더 늘어나니까. 그리고 나도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호기심 충족도 될 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본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나의 본능적인 것도 있고, 그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런 거를 다 충족하는 거는 맞는데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그거를 부모가 그걸 제대로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고 전수해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도 똑같이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루트를 밟아가면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냥 이제 나는 낳았을 뿐이고 너는 알아서 커라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그랬죠. 뭐 대부분이 그랬고 우리 또한 그랬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초점은 그 자기 자신한테 맞출 수, 이기적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기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타적으로 아이를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못 낳을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잘 키울 자신이 없어. 책들을 읽어보고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부모님의 이제 훈육 방법, 양육 방식, 또 아이가 프로트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구강기, 학문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나이대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좋은 성격으로 만들어줄 자신이 없어요, 사실 부모님으로서. 완벽하지가 못하니까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런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얘한테 화냈다가 얘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날 자신이 없더라고, 20대 때.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 초점, 부모님 초점에서 맞췄을 때 보면은 아기를 이제 같이 키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더 지려고 이제 성격이나 인생 과정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고 같이 살아가려고 좀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서기가 자신의 뭐 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앞으로 아이가 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한테 전해줘야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해줘야 하는 것들이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 이런 거, 뭐 학업을 잘해야지 뭐 이 세상은 이렇게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정말 내가 너한테 후대로부터 계속해서 후대까지 계속해서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나의 사상이라든지 그렇죠. 또 나의 뭐 신앙이라면 신앙이라든지 뭐 이러한 되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전해주고 싶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결혼을 하니까 누군가를 키우면서 내가 이 한 생명한테 나의 이제까지 담아왔던 되게 보잘것 없다면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내 인생으로 봤을 때 되게 큰 경험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서기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뭐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전수해줄 자녀가 있어야지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내 선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내 선에서 결과물을 보려고 그러고 내 선에서 뭔가 뚜렷한 게 뭐가 나타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미련을 있고 죽기가 싫어져요, 굉장히. 우리가 아직 젊어서 이제 맞아.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련이 생기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대기업들 중에서 건물을 엄청 높이 쌓는 곳들이 있어요. 120층, 150층, 200층 이런 것들이 저는 자녀들한테 자기의 그 기업의 그런 것들 전수해주지 못하니까는 다른 쪽에다가 자기가 이게 살아서 업적을 쌓은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짓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선에서 이제 자기 지금 내 생에서 뭔가 끝을 내려고 하는 듯한. 네네. 근데 자녀에게 전수를 해줄 수 있으면은 세상을 떠날 때도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고 내가 은퇴할 때도 이제 자녀를 보면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자녀 키울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짧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 안에서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아이를 왜 낳고 싶은지 이런 게 너무 다를 텐데 요즘에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생명을 기름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소중한 가치들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전해주고 싶다. 뭔가 이 세상의 법칙들과 질서들 막 이런 걸 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분명 알려줘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약간 신념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수해주고 그 아이가 또 자라나 다른 아이를 낳고 그런 것들이 내가 영원히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씀 그대로 육체는 죽으면 떠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나의 것들은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그 아이한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되면은 그런 게 계속 물려질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걸 되게 정말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뭐 아빠의 길을 안 따르고 엄마의 길을 안 따르고 그렇죠. 직업적으로는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일단은 혹시를 모르니까 2명은 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니면 3명은 나면은 셋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이 뭐 가업을 잊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또 그거를 또 강요할 수는 없겠죠.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어려서부터 아빠가 하는 생각이 무엇이고 아빠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엄마가 하는 일, 엄마 하는 생각 이런 것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아빠와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공유를 하면은 자식도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소중한 건지 알고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기대를 해요. 또 뭐 자식 마음이 또 내 마음처럼 완전히 되진 그쵸. 않겠지만은 그런 기대감은 갖고 또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새로운 출발이고 또 새로운 경험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여기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고 네. 이제 오늘 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할까요? 얘기하니까 정리가 또 많이 잘 좀 되네요. 정리가 되니까 네네, 네네. 또 좋네요.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대변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뭔가 아이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낳을 아이는 그 아이한테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전수해주고 또한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또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